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언어푼드의 김동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영화 다운로드 어떤 처벌 받을까? AI 이미지 무단 도용 법적 대응 가능할까? 통장 빌려줬다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나에게 말한 것이 모두 가짜였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재벌 3세를 사칭해서 수십억 사기 행각을 벌인 이제 전청조 씨 사건이 유명했었는데요. 네. 그 연인이었던 남현희 전 펜싱 선수가 이제 공범으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화제와 논란 또 이슈의 중심에 있던 사건입니다. 일단 전청조 씨 현재 수감 중인데요. 당시 사기 행각부터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 남현희 씨가 2023년 얘기인데요. 이제 8월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 씨와 이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 재혼 상대가 바로 이제 15살 어린 전청조 씨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전청조 씨가 승마를 전공했고 국내외로 오가는 예체능 교육 사업이랑 IT 사업에 몸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고, 그다음 이제 전청조가 비즈니스 업무차 펜싱을 배우고자 이제 남현희 씨와 인연을 맺었다가 사제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뭐 이러면서 화보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재혼 발표에 이제 각종 온라인에서 전청조 씨에 대한 물음표가 엄청 쏟아졌었어요. 네. 재벌 3세라고 소개가 됐는데 국내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여고 시절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성별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의혹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었고, 또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전청조에 대해서 어떤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고 승마 선수 출신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뭐 그리고 3억 원에 약 3억 원의 돈을 편취했다라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도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라고 속여서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 이상을 결과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줄여서 특가법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남현희 씨도 지독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드는 한편 또 한순간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서 공범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의혹이 상당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경찰은 당시에 형사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 송치하진 않았는데 공범 의혹이 계속되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피해자였던 아카데미, 그러니까 펜싱 아카데미 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전 씨가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할 뿐 아니라 1년 뒤에 원금도 보장하겠다. 이제 그런 말에 속아서 약 11억 원을 송금을 했다고 해요. 네. 사실 이제 전 씨의 사기, 그러니까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부모는 이거는 그 남현희 씨도 사실 알고 방조한 거다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를 자신에게 소개하고 이 같은 사기를 방조를 해서 본인도 이득을 봤다라는 네. 근거가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를 방조했다, 공범이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판부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가요?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근거는 뭐 어떻게 보면 형사랑도 좀 뭐 동일하기도 한데요. 네. 이제 남 씨가 일단 전 씨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제 남현희 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라는 근거가 있었고, 또 이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재벌 3세로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를 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전청조 씨가 잔액이 51조 원에 달하는 은행 앱 조작 화면을 막 보여줬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1박에 1,000만 원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지인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뭐 경호원을 대동하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남 씨도 실체를 몰랐다는 점에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도 전 씨의 말에 속아서 얘기를 했고, 이 사실을 남현희 씨가 몰랐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현희 씨가 투자한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에 속아서 이 전청조 씨를 재벌 3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거죠. 이번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하도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뭐 고개가 갸웃거리는 개인적으로는 대목이 있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재판부가 어떤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판단했는지 저희가 전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재판부가 조사할 때는 뭐 조사와 진술, 증거 자료를 모두 종합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린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뭐 재벌 3세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나 사기 행각을 몰랐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제 근거를 토대로 인정한 거고, 저는 이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편 이 전청조 씨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사기 행각으로 13년형이면 양형 기준보다는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회적 무리가 컸던 때문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청조 씨는 사실 무리도 무리지만 이 특가법 사기로 진행이 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사기보다 애초에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의 사기 범죄로 해서 지금 보면 피해자가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한 가지 행위로 여러 피해자를 양상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양형 기준에 비교해서 너무 과중하다라는 어떤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네. 재판부가 일반 투자 사기와 달리 유명인을 사칭했고 허위 경호 인력을 동원하고 성별 가장, 자발적인 언론 노출 등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행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상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전청조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고 있으나 어찌 보면 이것은 그냥 전청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상당히 다수 있고, 그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하는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해서 어떤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네, 뭐 여타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기 범죄 피해자는 사람을 믿은 대가로 마음까지 무너지게 되는데요. 국가 대표로서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남현희 네. 선수에 대한 판결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경찰서에서요. 네. 전화가 와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네.
영화 받은 건으로 네. 영화사에서 고소를 했다고 해서요. 영화사에서 직접 고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를 와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불법 다운로드 받은 거 네. 때문에요. 네. 사이트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전화를 받으신 상태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사연은 잘 들었고요. 옆에 김동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경찰에서 언제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으셨어요? 한 5일 있다가 나오라고 했어요. 아, 지금부터 5일 후에 조사를 네. 받으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좀 그 경찰서에 가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지금 뭐 다운로드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게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셨다는 것 같은데, 예. 네. 그 상당히 많은 영화를 다운 받으셨나요? 네, 이것저것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좀 문제가 된 다운로드 어떤 그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예, 영화 쪽인데요. 네. 그 말씀하신 거는 한 건 말씀하셨는데요. 네. 다른 건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사를 받는지 궁금하고요. 아, 다른 건도 있다고 하셨다는 게 이제 다른 것도 다운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예. 이번에 가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 말씀하신 거죠? 예. 네네. 아, 뭐 우선 이제 요즘에 그 불법 다운로드 지금 받으셨던 물론 뭐 다운로드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이트 자체가 예. 다운을 받으시는 순간 다운을 받고 아마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그 상담자님이 동시에 다른 사람이 다운을 받으려고 할 때 이거를 배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하는 게 좀 이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도 문제인데 이걸 다른 분들에게 공유를 한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해서 연락이 왔을 거예요. 예.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공유하실 의사는 전혀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상담자님에게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사실 불법은 맞고 법을 위반하신 건 맞지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의도도 없이 지금 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신 분들이 상당해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5일 후에 조사를 가실 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지만 결국 내가 정말 의도가 없었고 이게 나는 그냥 다운을 받은 것 자체는 문제이긴 했지만 이렇게 문제될지 몰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조사를 받으면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여보세요? 그러면 네. 경찰서에서 조사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아마 이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언제 어떤 영화를 어떻게 다운을 받았냐. 예. 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영화사에서 이제 고소를 했을 거예요. 예. 영화사에서 고소를 한 이유는 이 저작권법이 그냥 다운받았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경찰이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친고죄라고 해서 이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이거 고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영화사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조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국내 영화 위주로 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해외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화사가 한국 이제 경찰에 고소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제되신 영화도 이제 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국내 영화일 거예요. 그렇겠죠? 저도 네. 그것까지 못 확실하지가 않아서 예. 네, 국내 영화 확실히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아, 어떤 걸 모른다고 하셨다고요? 영화 제목이. 아, 제목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 확실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들어보지도
보지 못해서요. 네네네. 네, 아마 국내 영화일 가능성이 좀 클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먼저 경찰에서는 정말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제 어떤 영화를 다운받았냐, 아마 뭐 지금 불법 다운로드 받으신 사이트가 있다면 그 사이트에 내역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내역들을 이제 요구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개인 시청용으로 다운을 받은 거냐, 이제 어떤 목적, 아니면 이걸 가지고 유포나 어떤 영리 목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게 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이실 것 같은데 과거에도 혹시 이런 행동 혹은 이제 이런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네, 이번에 혹시- 혹시 특별히 준비해서 가야 할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정말 개인 시청용으로 다운을 받으셨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문제될지 모르고 네. 다운을 받고 그냥 엔터테인으로 즐기실 요량으로 받으셨다가 지금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죠? 예. 그렇다면 이제 특별히 준비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예. 되게 가서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하는 거를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준비라는 건 이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쵸? 그럼 그 내역을 그냥 숨기지 마시고 다 가서 공개를 하세요. 아, 예. 네, 공개를 하시되 지금 어찌 보면 준비하셔야 되는 건 나 정말 이걸 몰랐다. 그리고 나는 이게 그냥 정말 개인 시청용으로 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뭐 이런 게 문제되는지 지식이 없었다라는 점을 좀 어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증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조사를 받고 나서 정말 영화사가 고소를 취하해 줄 수도 있어요. 이제 앞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친고죄이기 때문에 친고죄라 함은 영화사가 고소를 하고 이분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의사를 경찰에 이제 보여야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네, 그 뒤에 정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이제 명확히 증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영화사도 이분에게는 제가 그냥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영화사가 원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고 아무 이슈 없이 어찌 보면 더 이상 고소가 진행되지 않고 기소되지 않고 끝나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영화사랑 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합의를 할 때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뭐 어떤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합의금도 영화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분이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넉넉하신 상황이다. 그럼 좀 합의금도 크게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뭐 증빙까지 해서 얘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설령 이제 영화사가 합의는 못 해주겠다 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고소가 진행이 되고 이제 뭐 검찰로 송치가 되고 기소로 결국 간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이제 경제 상황이나 지금 경제적인 어떤 뭐 어떤 경제 능력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벌금형이 되든 이제 참작 사유가 좀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어떤 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상담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관계 확인차 이게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조사 가셔서 지금 개인 시청 위주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뭐 네. 앞으로는 이제 다운을 안 받으시겠지만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심지어 기사까지 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이런 명목으로 지금 조사를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기소유예도, 그러니까 기소유예라 함은,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이 기소를 그냥 계속 진행하지 않고 그냥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저희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과가 생기지 않게 기소는 유예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상당히. 네. 네, 대신 그리고 이제 교육은 받아라 해서 이제 교육은 받되 그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지금 그 어떤 결정이 많이 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서 좀 솔직하게 지금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경찰서에 가는 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네. 숨기지 말고 그냥 정말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되게 네. 솔직하게 나 정말 몰랐고 이거 그냥 다운받아서 나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이게 이렇게 위반되는지 몰랐다. 그리고 난 네. 공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프로세스로 내가 공유가 당연히 되는 것도 몰랐다라는 점을 좀 되게 많이 어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제적인 상황 같은 것도 혹은 이제 경제 능력이나 어떤 지금 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걸 증명하실 수 있는 어떤 서류나 뭐 월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준비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섬세하게 좀 상세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조언 참고하셔서 좀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나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좀 두려움도 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경찰 조사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경찰서에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고소를 기반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 확인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정말로 이 고소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고소에 따른 이런 사실관계가 확실히 있는지 경찰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어디서 받았고 언제 어떻게, 이제 저희로 따지면 육하원 측에 맞춰서 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런 이후에 고소의 이유가 있다, 그 고소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네. 이제 기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기소 결정을 하고 검찰로 보내게 되고, 그럼 이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찰도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분을 기소를 실제로 할지,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 회부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기소유예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기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이제 불기소라고 해서 더 이상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중간 지점에 이 기소를 유예하겠다. 왜냐하면 뭐 아예 불기소할 정도로 이분이 아예 뭐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어떤 여러 정황상 상황을 봤을 때 기소까지 가기에는 좀 어찌 보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라고 해서 기소를 그냥 무한정 유예를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다른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기소유예라는 명칭을 붙이고는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당연히 기소유예에 대한 뭐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사실상 기소유예를 받으면 뭐 본인은 뭐 불기소처럼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대로 기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터넷에서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 나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 저희가 프로그램명을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된 불법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뭐 영화나 드라마, 웹소설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창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았지만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유념하셔야 될 점이,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네.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자신도 모르게 네, 유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이제 불법 경로로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사실 저희 요즘 OTT들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 이제 OTT 통해서 시청하시는 게 가장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이고, 이제 다운을 굳이 받으셔야 한다면 합법적인 P2P 업체들도
있으니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받으셔야 될 거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된 P2P 불법 다운로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MC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독특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게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 내역을 그대로 그 업체 저희가 다운받은 사이트에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두게 되면 뭐 당연히 다운로드를 안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다운을 받았을 때는 팁이라고 말하기 좀 그러기는 한데 삭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다운받았다 이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업체는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플랫폼에 제가 다운받은 이 파일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만으로 제가 결국 제3자들, 또 다운을 받으려고 하는 제3자들에게 제 파일 자체를 또 공유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런 창구 프로세스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런 불법 다운로드의 공범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네, 그런 지금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다운만 받고 보통 내가 이걸 다운받아서 보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넘어서서 제가 어떤 배포를 위한 제3자한테 공유를 위한 어떤 그 공범이 됐을 거란 생각은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조심스러운데 이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특히나 이 업체는 이용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이제 이용을 안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지금 다운로드 이미 받으신 것들이 내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삭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건데, 관련 내용으로 저작권 기소 유예자 대기자가 현재 8,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영화사에서 자신의 그런 저작권이 네. 침해되니까 직접 고소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친고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친고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친고죄라고 하면 저희가 친고죄라는 법에 친고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수사기관이 나선다는 그런 죄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예컨대 사기를 범했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가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이상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친고죄는 그와 달리 피해자가 이제는 나는 이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더 이상 그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화사가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아까 합의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합의가 돼서 영화사가 그럼 난 더 이상 이 피의자에 대해서 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의사를 표시를 한다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영화사의 입장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할 수밖에 없는 영화사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안타깝게도 뭐 상담자님은 개인적인 어떤 엔터테인을 위해 다운 받으셨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법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럼에도 지금 현재 초범이신 점, 그리고 의도 자체는 개인 시청용으로 다운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런 배포의 의사가 없었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를 하시면 처벌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소 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된 다운로드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다운받은 콘텐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삭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AI 이미지 생성 과정을 배우는 교육생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육생끼리 채팅방에서 각자 만든 이미지를 공유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든 이미지가 다른 교육생의 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화가 난 건 그 교육생이 그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소개하며 곧 NFT로 발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항의하자 그 교육생은 AI로 만든 건 어차피 저작권이 없고 채팅방에서 공유했으니 누구나 사용하라는 것 아니었나, 내가 SNS에 올린 게 먼저니 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AI 이미지가 저작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도용한 것 아닌가요? 이런 행동이 상식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전화 상담에 이어 또 저작권 관련 상담입니다. 요즘 AI가 화제가 되면서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AI 이미지 저작권이 없는 건가요? 네, 사실 현재 이제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요, 이제 사람의 창작물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AI가 완전히,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AI한테 생성을 시킬 때 그냥 단순히 뭐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어줘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명령, 그다음에 어디 좀 만들 때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을 하거나 어떤 그런 후처리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작성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I 자체가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법의 대상은 아니나 네. 저희가 이제 개입했다면, 인간이 개입한 흔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창작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럼 AI 도구를 활용해서 생성된 이미지, 또 영화 등에서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인정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사실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나 어떤 영상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인정된 사례를 보면 엮었어요. 이제 이분이 창작된 이미지와 영상을 가지고 엮고, 이제 이 엮은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창작성이 있는 행위다. 그러니까 되게 창작성이 느껴지도록 엮었나 봐요. 그 내용을. 그 부분이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이 된 거지, 이 AI로 생성한 이미지 자체가 인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 사안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상담자가 만든 AI 이미지를 채팅방을 통해 공유한 것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작품을 공유했다고 해서 당연히 자동으로 이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허락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네. 만약에 이분이 완전히 생성한 이미지고 저작물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다면 자유롭게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표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허락이 됐다고 볼 수가 없고,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엔 이제 교육생끼리 만든 이미지를 채팅방에서 공유를 했다고 하면 이제 서로 보고 피드백을 나눠보자 정도의 의사였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상담자분 말씀으로는 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이 상담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저는 이제 반 정도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연자님이 생성하신 이미지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네. 만약에 단순히 자동 생성 파일이라면 이 지금 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써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 채팅방에 있는 다른 교육생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아니라 지금 상담자님이 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을 하셨다든지 어떤 뭐 저작성이 인정이 되는 행위를 하셨다면 이거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SNS에 올린 게 먼저니까 내 것이라는 이 상대방의 주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상대방의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올렸다고 해서 이제 이분에게 저작성이 어떤 창작성이 인정이 된다고 봤을 때 SNS에 먼저 올렸다는 것이 저작권자가 아니고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자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SNS에 올린 게 먼저니까 내 거다라는 주장은 일단은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는 창작성이 있다라는 전제로는 이분에게 또 어떤 저작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좀 보호가 될 테니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이슈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저작물로 보기 좀 어렵다,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뭐 어떤 타인의 성과물이 명백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정 경쟁 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교육생끼리 공유한 이미지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 어떤 저작성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성과물인 게 명백하고 그다음 지금 이분이 NFT에 이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좀 위반한다라는 어떤 요건이 보인다면 저희가 부정 경쟁 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NFT로 발행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네. 이 NFT가 무엇인지 짚어주실까요? 네, NFT 이제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저희가 계속 이제 예전에 나온 이후로 나온 이제 용어이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만든 어떤 고유한 디지털 자산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디지털 자산, 지금 같이 AI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지금 이게 디지털 파일이잖아요. 어떤 이런 그림이나 영상이나 이런 디지털 파일의 원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이제 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NFT를 가졌다고 해서 이분이 원본 파일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증빙인 거지 네. NFT가 있다고 바로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의 그림을 예를 들어 예컨대 몰래 NFT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블록체인 상에 내가 이 NFT를 발행했고 이 지금 남의 그림에 대해서 내가 발행했던 원본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남의 그림을 도용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네. 그럼 상대방이 실제로 NFT로 판매를 했을 경우 거래 중단이나 수익 환수 요구까지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저작권 좀 이제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네. 일단 사실 좀 없다 하더라도 이미 판매를 하면 그 플랫폼에서 이제 저희가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플랫폼에다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조사 후에 이제 판매를 중지를 일단 시킬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분이 무단으로 이제 부당 판매를 했다는 점이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이 부당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민사적으로도 이 판매 수익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매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께서 해당 이미지가 자신이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AI가 완전히 자동으로 생성했다라는 게 아닌 거를 좀 증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원본이 생성이 됐는지 그 기록 과정에 대한 증빙이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할 때 어떤 단어나 문장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만약에 후처리가 있었거나 어떤 편집 과정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증빙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초 공개를 채팅방에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내가 채팅방에 공유했다. 내가 원 저작권자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채팅창 기록 이제 그런 부분도 캡처를 하셔가지고 증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한 달 전에 친형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치해 놓을 돈이 있는데 사업상 본인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형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저는 직장인입니다. 별 생각 없이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빌려줬는데요. 얼마 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 통장 포함해 제 계좌가 전부 막혔고요. 혹시나 해서 형에게 빌려줬던 통장 내역을 확인했더니 돈 수억이 입출금을 반복했더군요. 해당 은행에 가서 문의하니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당해서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형은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요. 알아보니 가게도 이미 두어 달 전에 정리를 했더군요. 은행에서는 거래 내역 때문에 합의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가서 제가 먼저 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가 좀 더 낮아질까요?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말해야 인정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점 다들 아실 텐데요. 아무리 형제라도 통장을 빌려준 사실만으로도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되셨을 건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저희가 그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에 대해서 어떤 네.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지금 이용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범죄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좀 더 수위가 높은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야 할까요? 네, 이제 뭐 지금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네. 형한테 빌려줬다는 점, 그리고 이 목적이 아니라 형이 지금 뭐 어떤 세금 이슈 때문에 네. 빌려달라고 했다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형제라는 신뢰관계에서 내가 단순히 빌려준 거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일지 몰랐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통장을 빌려준 어떤 경위, 그런 뭐 채팅이나 이런 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잠적도 하셨다고 하니 잠적한 그 정황 등을 좀 진술하셔야 돼요. 이제 과정에서 아마 형하고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뭐 통화가 녹취가 있다면 뭐 그런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자동으로 녹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통화 녹취, 그다음에 카톡 등이 있다면 되게 중요한 증거일 것 같고 이제 특히나 내 사업 때문에 잠시 좀 빌려달라 뭐 그런 문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좀 중요한 자료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행에서 합의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는데요.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하거나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은행이 합의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는 네.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은행 자체가 그 금융거래 이제 지급 정지를 한 것을 풀어주기 어렵다라고 했다는 말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은행에서 합의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네. 했으니까 이제 뭐 사실 피해자한테 합의를 하거나 변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되기는 됩니다. 뭐 특정할 수 있고 어떤 피해자가 지금 피해를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만 있다면 뭐 합의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지금 통장 지급 정지가 풀리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통장이 막힌 상태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은행이나 뭐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제 그런 여기에서 내부 심사를 별도로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해제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아마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통장을 빌려간 형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담자께서 형을 사기나 전자금융 범죄 등으로 우선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것이 상담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당연히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정황을 토대로 나는 정말 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도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빌려준 건 잘못이지만 나는 이게 그 대포 통장으로 이용될지 몰랐다라는 점을 증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형을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고소를 하시고 형에 대한 이제 신고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신빙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면을 통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계좌가 막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받기도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금융거래 제한을 일시적으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이제 이 정도 이게 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이제 모든 통장 본인 명의 통장을 못 쓰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증빙을 하시고 이제 이걸 내가 이 월급을 받고 있고 이 출처가 뭐고 이 월급에 대해서 들어오는 통장이 이거라서 내가 이것만큼은 써야 내 생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점은 증빙을 하시면 이걸 다 된다라고 100% 제가 보장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수사기관이나 은행에 이제 이런 증명을 가지고 이런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시면 판단에 따라서 일부 해제를 해주실 수도 있고 혹은 사실 이렇게 되면 새 계좌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급여만을 받는 통장으로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는 쉬운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되게 증빙을 통해서 생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 월급에 대해서만 내가 이만큼 확실히 들어오는 게 내 월급이 맞다라는 증빙을 하시면 될 가능성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실무적으로는 이제 회사랑 상의를 하셔서 타인
뭐 가족 계좌로 받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월급이 일단은 수령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회사랑 논의를 해보시는 점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메일 사연 만나보시죠. 이혼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반년 좀 넘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저를 속인 게 많았습니다. 이름을 속였고 모아둔 돈도 속였어요. 연애하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지려고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게 됐는데 혼인신고할 때 본명을 알게 됐습니다. 개명할 거라 그랬다는데 의심쩍더라고요. 돈도 제게 말했던 것보다 모아둔 게 없었고요. 기막힌 건 임신 사실을 속였다는 겁니다.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데 혼인신고 후에야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울고불고하며 잘못했다고 매달려서 일단은 참고 사는 중입니다. 연애할 때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느낀 건 성격 차이니까 이해하겠는데요. 연애할 땐 술을 자제했는데 알고 보니 주사도 심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연락 끊기는 점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사기 결혼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평생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가 알고 보니 너무 큰 거짓말을 했다며 마음이 참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대가 이름과 재산, 임신 사실을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제 혼인 취소 사유라고 하시면 이제 아마 민법 816조 3호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인 자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거짓말이 본질적인 판단 요소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안의 경우는 이제 이름을 속였다는 것과 그다음 재산 상태를 속인 것 그리고 임신 사실을 속인 것 이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름이랑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걸 혼인의 본질적인 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판단 기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저희가 사기 결혼이다, 혼인 취소 사유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임신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이제 종종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임신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만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임신했다가 아니었다 때문에 우린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다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임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혼인을 결정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제 거짓말이 적극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봤던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 상담자분의 사례가 사기 결혼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궁금하고요. 이 아내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나 연락 두절 같은 행동도 이혼 사유에 포함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이분은 사실 뭐 지금 취소 사유보다는 이제 좀 이혼을 좀 더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네. 이유는 정확하게 쓰여 있진 않지만 저희가 취소를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안에만 할 수 네. 있어요. 이제 사기 행동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혼인 취소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3개월이 지나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혼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어떤 술을 뭐 알고 보니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네. 이제 그런 주사가 너무 심하다든지 하는 사유가 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혼인 신고는 했지만 혼인 기간이 3개월로 짧습니다. 네.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재산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사실 재산 분할 청구는 저희가 의무는 아니고요. 네. 이제 권리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재산 분할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딩 기간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시고 이제 네. 짧아서 사실상 공동 재산도 없고 만약에 각자 명의로 된 재산만 있다고 하시면 뭐 굳이 재산 분할을 거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상담자님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해 주실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임신 사실을 가지고 이제 3개월이 아마 지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네. 혼인 취소는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점을 증빙을 하고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여전히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과거에 어떤 내가 임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카톡이라든지 어떤 대화 내역이라든지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좀 기록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주사 문제,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지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해두셔야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하시더라도 위자료 부분에서 좀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